자, 우편 및 금융상식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는 이제 우편 상식 중에서 2장 파트에 해당되고요. 일단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20문제만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 2장 나머지 또 문제 풀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 좀 자료를 받고 문제를 풀고 싶은 분 계시다고 하셔서 제 카페에 이제 자료 올렸으니까 나중에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거기 오시면 이제 그 계리직 파트에서 학습 자료실 쪽에 내용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적 우편 서비스 역무를 제공해야 되고 오정섭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필요사항을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제 여기 파트 가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하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보편적 의무 서비스 쪽은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법에 들어가시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우편 업무를 제공하고요. 근데 이와 관련한 고시, 알리는 거죠. 여러 필요사항 고시도 오정섭 본부장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상과 소포 우편물 구분한 거, 가장 기본은 이제 무게로 해놨죠. 그래서 2kg하고 20kg을 딱 정해놓고 했었고요.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2kg 이하 쪽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포 쪽은 20kg 기준, 20kg가 초과되면 선택, 20kg 이하면 보편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중량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 들어갔는데, 거기 해당 내용 보면 내용 증명이나 배달 증명, 이게 다 뭐예요? 특수기록 취급물이죠. 하여튼 기록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관련된 거 다, 이것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량 2kg 이하인 상태에서 내용 증명이나 뭐 배달 증명 관련된 기록 취급된 것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송달 기준, 좀 뭐예요? 배달 기한이죠. 그래서 배달 기한 쪽 교재 보시면 표 있고요. 그래서 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이다. 이게 이제 D+1이고요. D+1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었죠. 등기소포 우편물하고 하나는 이길특급. 요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 3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게 일반 소포.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쪽에 해당되는 거 두 개. 일반하고 등기죠. 둘 다 되고, 통상 우편물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네. 자,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통상 우편물 거기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알다시피 통상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 게 교재 보시면 서신 등 의사 전달 문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또 뭐 있었어요?
통화 이렇게.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들어가죠. 자, 서진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물건 관련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으나 통화가 안 되죠. 통화는 소표 우편물에 넣어서 함께 넣어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소형과 소포 구분 수업 때 강조했었죠? 무게가 아니죠. 자, 무게가 아니라 뭐에 따라? 크기에 따라 라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역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교재 보시면 강조했었고, 우정사업 본부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 아니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여건이나 지리적 어떤 여건 등을 우정사업 본부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 관할, 지방, 우정, 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죠. 자, 접수한 그날에 배달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인 경우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 중에 이제 접수 그날 기준, 접수한 그날에 배달국으로 아니었죠. 보통 이제 접수하게 되면 접수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이 관할 집중국으로 이제 이동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관할 집중국까지 이동이 어렵다면, 운송하기 어렵다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이 아니라 뭐다? 관할 집중국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 배달기한 적용 예외.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다음 날까지 배달해야 되는 경우인데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관보, 두 번째는 신문. 어떤 신문? 일간신문. 주사 아니죠? 주 5회죠. 보통 이제 월화 수목 금, 신문 받아보시면 알다시피 주 6일 보통 와요. 월화 수목 금 토까지 오는데 이제 가장 기본은 주 5회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 됩니다. 자, 통상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여 발송하는 게 원칙이죠. 하나,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 발송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죠. 뭐예요? 누구예요? 우정사업 본부장이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주체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우정사업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우편엽서죠. 사제엽서, 그리고 전자우편물은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 크기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편 봉투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크기, 세로, 가로 했고, 일단 스타트가 90mm, 여기는 140mm인데 이게 이제 우편엽서도 동일하게 최소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얼마? 130이죠. 여기고 235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신발 크기에 있었죠, 신발. 그래서 이거는 40 차이, 그래서 140 했는데 일단 기본이니까 꼭 외워두셔라.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엽서랑 기록 한번 비교하시면 뭐였어요? 우편엽서는
세로 가로 할 때 역시 기준 똑같죠? 90mm. 그 다음에 차이가 30 차이에요. 120mm. 여기는 140에서 3 차이에요. 17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최소 기준은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아요. 옆선은 좀 작으니까 최대가 좀 작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무게죠, 무게. 봉암, 통상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2g에서 최대 50g이다. 틀렸죠? 최소 3g에서죠. 3에서 50g. 이거.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 우편선은 더 무게가 작으니까 뭐였다? 2g에서 5g이었죠. 우편 엽서 쪽은. 네. 자, 틀린 지문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통사 우편요금 기준입니다. 기준. 요거는 우편법 시행령에 있고요. 예제 기출문제 지문이죠. 중량 5g 초가 25g 이하인, 요게 이제 중량 기준이에요. 5g 초가 25g 이하인 규격 우편물을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편 요금을 알다시피 실제 우체국 가시게 되면 무게별로 쭉 얼마씩 받는다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근데 기본은 5g에서 25g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우정사 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업소의 세로 크기가 110을 넘거나 가로가 153을 넘는 경우, 다시 아까 이제 우편 엽서 얘기했을 때 세로 기준 뭐였냐면 90에서 120, 가로 기준은 140에서 1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뭐였냐면 2에서 5g 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로 크기가, 요 세로 크기가 110을 넘는데요. 110을 넘거나 가로가 얼마? 153을 넘는 경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큰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약간 더 무겁겠죠. 그래서 2가 아니라 4g이고 최대는 똑같이 5g이에요. 이게 돼야 규격이에요. 규격 요건. 근데 지금 무게가 3g이라고 되죠. 3g. 그러면 3g이니까 규격이 아니겠죠. 규격 외 요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 넣으셔가지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다. 두 개 따로 해요. 자,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50원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 학습자랑 바뀌었기 때문에 외우시라고 문제 놓고요. 이거 맞는 지문. 자, 우편번호는 5자리죠. 5자리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시군구 앞에 3개는 시군구 자리예요. 그래서 3자리고 뒤에 2자리는 이제 일련 번호, 뭐 도로명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됩니다. 자, 집배 코드는 구분, 운송, 배달에 필요한 구분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도착 집중국 3자리, 배달국 2자리 등 총 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9자리 맞아요. 근데 도착 집중국은 2자리예요, 2자리. 배달국이 3자리고. 이렇게 요거는 틀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6,000g이죠. 요건 이제 기출 나왔었고. 자, 전기 간행물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 요금 감액을 받는 우편물. 자, 요금 감액 받는 게 있고 감액 받지 못하는 경우 있었어요. 그제? 감액을 받는 케이스. 감액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 일단 감액 받는다 이렇게 어떻게 외워두시면 좋냐면 무게를 많이 보낼 때 감액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를 많이 보내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겠죠. 더 많이. 그래서 감액 받는 경우는 무게가 더 무거울 때. 그래서 기준이 1200g이에요.
1200g이 최대 중량이 되고 감액받지 않는 게 바로 800g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원톤형의 최대 부피는 지름의 2배와 길이 합하여, 이거는 이제 교재 보시면 항상 강조했죠.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지름의 2배래서 여기 이제 지름이죠, 지름. 2배니까 요거랑 요 2개 합치고 길이를 합하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하여. 교재 보시면 최대 부피는 어떻게 돼요? 1m로 되어 있죠? 100cm죠. 1m. 최소는 23cm입니다. 최소는 23cm. 다만 요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문제 풀고 금융상식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지금 시험 날짜가 뭐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더 많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일단 이제 이번 주는 한 번밖에 못 드렸지만 다음 주에 더 여러 시간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OX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